3분 중에 한 분이 우울감을 앓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이보다 더 하지 않겠는가. 다문화 가족 부부들은 생각보다 이제 언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오는 그런 부부 갈등이 되게 심각합니다. 소통은 서로 이해를 전제로 하는데 소통이 안 되면 서로 이제 무관심이 되는 거고요. 혼자만 이제 이상 행동을 하는 거죠. 전문 상담 기관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주변인들이 그런 것을 인지를 못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문화 사회 곳곳의 이슈들을 파헤쳐서 그 이면에 있는 속사정을 시원하게 밝혀보는 색다른 시사 토크 속사정. 저는 진행을 맡은 양재열입니다. 오늘도 각기각층 전문가분들 모시고 다양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속사정 처음 자리해 주신 분인데요. 경기 글로벌센터의 송민선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송민선입니다. 예. 그리고 한국가족상담연구소의 김선영 소장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선영입니다. 제가 이렇게 일반 부부들 대상으로만 가끔 TV에 나와서 이렇게 방송을 했는데 사실 다문화인들 대상으로 이렇게 심리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이 됐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고 뜻깊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좋은 얘기 많이 나누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많은 현대인들이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같은 그 마음의 병을 앓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주민들의 불안감이나 우울감은 일반인들보다 훨씬 높다고 하죠. 준비한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최근 우울이나 불안으로 인한 사건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현대인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울, 극도의 스트레스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는데요. 이주민도 예외는 아닙니다. 특히 이주민들은 낯선 환경, 언어 소통의 부재, 사회적 차별과 냉대로 인해 일반인보다 불안, 우울감이 훨씬 높다고 하는데요. 외로움과 불안을 호소하는 이주민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주민들의 정신건강의 문제가 새로운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면서 이주민에 대한 심리, 정서, 사회적 지원이 요구되고 있는데요. 오늘 속사정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들이 겪는 심리적, 정서적 문제를 파헤쳐보겠습니다. 신 회장님, 네. 요즘 그 정말 많은 이유로 우리 현대인들이 네. 뭐 불안감, 우울감, 이런 뭐 스트레스, 뭐 공황장애 이런 것들 많이 네. 호소를 해요. 네. 근데 이주민들도 이런 것들이 많죠. 그럼요. 많죠. 이제 그 오랫동안 나 살던 곳에서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일반인들도 이제 심리, 정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는데 이주 여성은 이제 어떤 경로든지 이제 어쨌든 단신으로 온 여성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불안도가 훨씬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송민선 대표님께서는 거의 한 20년 가까이 뭐 이주민들의 상담을 해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이주민들이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는 주된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우선 이주민들의 고민을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체류 자격별로 좀 분류할 필요가 있고요. 이주 노동자, 결혼 이민자, 뭐 유학생, 난민, 뭐 난민 중에서도 재정착 난민 뭐 이런 부류들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움을 겪는 층이라면은 무엇이 해도 이주 아동들이죠. 아동들이요. 예, 특히 이주 배경 청소년들 이런 아동들의 문제가 참 심각합니다. 저희 센터에서 이주 배경 청소년들에 대한 방과후 활동을 하면서 이 학생들을 이제 데리고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지난해에 한번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이 명사들을 만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자존감이 너무 낮은 것 같아서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을 키우기 위해서
이제 지역사회 이제 경찰서장님이나 뭐 소방서장님을 만나서 그 또래 나이대에 서장님이나 이제 소방서장님이 어떤 그 생각을 하고 성장을 했는가. 어렸을 때 그렇죠. 그분들이 예. 그런 것을 이제 좀 들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방문을 해보면은 학생들이 가서 처음부터 거기만 이렇게 푹 쏘고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인솔하고 제가 정말 너무 미안할 정도로 그 정도로 청소년들이 자존감이 낮아 있다는 것을. 그 자존감이 낮아서 그렇죠. 우리 이제 가정 문제를 많이 상담해 오셨으니까 김선영 소장님 보시기에는 다문화 아이들 자존감이 그렇게 많이 좀 낮을 수밖에 없는 이유 그런 현상이 있나요, 실제로?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제 자존감이 낮다라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고 그다음 자기를 수용하는 단계인데 대부분 우리 다문화 가정 자녀들은 일단은 자기를 수용하는 단계가 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대부분 한 부모가 이제 양쪽 나라의 두 나라의 그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부모가 이제 양쪽 나라다 보니까 내가 어느 나라의 사람인가부터 시작해서 예. 생각보다 나라는 자체가 생각보다 내가 누구이며 나는 어디서 어느 나라 사람이냐라는 어떤 단계의 질문에 답을 하는 부분들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이 낮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수용하는 단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대부분 아이들이 자존감이 낮아서 친구들과의 관계가 어렵고 친구들과의 소통이 어렵고 그런 나를 숨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관계 맺기를 좀 어려워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게 원님 그냥 다문화 아이들이 아니더라도 어렸을 때는 이렇게 정체성을 찾는 게 나를 수용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다문화이다 보니까 더 심각한 모양이네요. 아무래도. 뭐 일반적으로 보더라도 이제 신체적 건강보다는 또 그것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정신 심리적인 건강을 이제 돌보는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우울증, 스트레스 이런 것들은 예전에는 이렇게 주목을 받지 못하던 이제 시절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 우울증으로 인한 사고가 더 크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이주민의 경우에도 특별히 이런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소통이 잘 안 되고 또 언어적인 그 장애도 많고 사회적인 냉대도 있는 게 현실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반적인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심리적인 그 부적응 건강 침해에 이제 노출되게 마련이죠. 근데 그것을 이주민의 경우에는 그냥 자연스러운 그냥 일상적인 거다라고 이렇게 치부해 버리면 앞으로 상당히 큰 문제에 봉착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정신 건강에 관한 그런 그 문제들을 좀 더 깊이 존중하고 관찰하는 그런 시대, 그런 상황이 돼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주민들이니까 당연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정말 심각한 어떤 사회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진짜 조금 본격적으로 좀 단계를 나눠서 깊이 있게 좀 한번 들어가 볼까 합니다. 이렇게 제가 단계를 나눈다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송 대표님이 아까 잠깐 체류 자격에 따라서 좀 어려움이 좀 많이 다르다 그런 맞습니다.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유형별로 좀 분류를 하신 것 같은데 한번 여성부터 좀 살펴볼까 합니다. 이주 여성들의 겪는 좀 심리 이런 부분이 좀 다른 게 있나요? 독특한 부분이? 결혼 이주 여성들 같은 경우는 뭐 어쨌든 그 이제 결혼으로 하여금 한국에 왔기 때문에 누구나가 다 똑같겠지만은 고립감이라는 것이 고립감. 뭐 그렇게 생각해 보면 아마 그 역지사지로 이렇게 제가 베트남이나 태국에서 아무도 모르는 그런 환경에서 혼자 이렇게 뚝 떨어져 있다고 생각했을 때 거기에 대한 막막함이나 적막함, 고립감은 아마 어느 정도 상상이 갈 거예요. 아마. 그럼요. 예. 근데 이분들이 그런 과정들을 누구나 다 겪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 소장님도 고립감에 관해서는 가족 문제를 상담하실 때 보면 많이 다루시죠?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 인간은 누구와 연결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부모와 연결이 되고
우리가 또 성장을 하면 배우자와 연결이 되고 생각보다 자녀와 연결이 되듯이 그러니까 누구와 연결을 하면서 안정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 생각보다 이주 여성들이 대부분 남편과 연애를 하면서 온 게 아니기 때문에 한국에 처음에 왔을 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심각한 고립감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그 고립감들이 생각보다 누구와 내가 연결이 되지 않고 누구를 믿어야 할지 그리고 내가 어떤 기간에 나의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심리적 고립감에서 내가 이 상황들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생각보다 굉장한 심각한 그 고립감 안에서 이렇게 나오지 못하면서 그 우울 증상과 그리고 대인관계뿐만 아니라 누구와 연결되지 않으면서 그 우울한 상태로 심각하게 외부와의 출입들이 어려운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어떤 고립감의 원인이라면 어떤 걸 꼽으실 수 있을까요?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지만은요. 이제 그 사실은 이게 해결되지 않은 메비우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성, 그다음에 자녀, 가족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큰데 이 여성들의 불안도가 정말 높아지는 이유. 첫째 이제 언어 소통도 안 되겠죠. 여기에다가 이제 그 문화적인 차이는 정말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이웃 간에도 집안 문화가 다른데 멀리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선택하고 도전해 왔지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화적인 차이들 그리고 또 남편과의 나이 차이도 사실은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결혼한 우리 이제 같은 자국인들끼리도 남편과 나이 차이에서 세대감을 느낀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여성들의 나이 차이 남편과의 이러한 것 또한 있을 것이고요. 이제 그나마 그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를 찾아오면서 또 이용하면서 친정 같아 여기에서는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그 내 연결고리 나와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국인을 만나고 내가 꿈꾸었던 것을 같은 꿈을 꾼 여성들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 꿈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서로 좀 대화도 나누고 약간씩 이제 해소는 해가지만 사실은 그 사회적인 장치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두루 짚어주셨지만, 그러니까 가장 시작은 그런 것들에 이제 자국민을 만나면 대화가 되니까 그런 것들을 풀 수가 있는데 네. 결국 이제 이주 여성들이 대화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말이 네. 안 통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송 대표님 이 말의 문제가 일단은 첫 번째로 꼽아야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외국인들 누구나가 다 공통된 부분인데 특히 결혼 이주 여성 같은 경우에는 뭐 과거에는 한국어를 한 단어도 몰라도 왔습니다. 근데 몇 년 전부터 그나마 그래도 1급이라는 토픽 1급이라는 자격을 가지고 한국에 오게 되는데 토픽 1급 가지고는 기본적인 의사소통 안 됩니다. 그냥 인사 정도. 예. 그래서 이분들이 그 한국어를 사실은 한국어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 언어든지 그 나라에 도착해서 2년 이내에 그 나라 언어를 마스터를 해야만이 된다고 합니다. 2년이네요. 네. 근데 2년이 지나가면 오래 살면 살수록 많이 배우는 것이 아니라 듣고 말하기는 많이 배우는데 쓰고 읽기는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결혼 이주 여성들이 한국에 오자마자 한국어를 빨리 습득을 해야 되는데 초기에 뭐 오자마자 임신을 한다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한국어도 못 배우고 또 집안에서 고립되는 것이 또 연속으로 계속되는 거죠. 어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말이 익숙치 않으니까 그냥 고립된 상태에 거기에 적응을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근데 그 소장님, 우리 이제 그냥 한국말 쓰는 부부들도 사실 서로 말 안 통한다고 많이 싸우고 대화가 단절되고 이러는데 아예 뭐 한국어 자체가 안 돼서 뭐 삼시세끼 밥 먹었냐는 말만 묻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게 가족들 사이 갈등으로 이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심각한 갈등인데요. 그 생각외로 이제 부부들도 소통이 되지 않고 그리고 저 사람이 내 마음을 이해하지 않고 내 마음을 몰라줄 때 우리가 관계가 틀어지고 갈등이 생기는데 다문화 가족 부부들은 생각보다 이제 언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오는 그런 부부 갈등이 되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을 쓰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도 있지만 우리가 그 사람의 몸짓과 표정과 그런 걸로
언어를 해석을 하는데 생각보다 상대방이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을 썼을 때 되게 기분 나빠해요. 생각보다 저 사람이 좀 화가 나 있어. 근데 뭐 때문에 화가 난지는 우리가 언어로 표현을 못하니까 몰라요. 그런데 나를 싫어하나 보다, 나를 무시하나 보다, 이런 어떤 면들이 생각보다 표현이 되다 보니까 언어가 되지 않음으로 오는 몸짓과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서로 소통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갈등이 되게 많은데요. 제가 뭐 최근에 부부 상담을 한 경우 중에 생각보다 이제 다문화 그 가정이 부부 상담을 하는 경우가 그렇게 드물어요. 근데 다행히 여자친구가 이주 여성이 인지를 해서 생각보다 너무 남편과 잘 지내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갈등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방으로 이렇게 둘이가 싸우다가 너무너무 남편이 무서워서 방으로 문을 잠그고 들어갔는데 문을 남편이 이제 화가 나니까 부순 거예요. 아이고. 두들기다가. 아이고. 근데 이제 그런데 너무너무 공포감이 느껴지고 무서운데 언어로 소통을 하면서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생각보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예, 그게. 그래서 문을 부수고 들어갔는데 그 다음날 아내가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서 왔더라고요. 우리 남편이랑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냥 상담을 진행을 했는데 생각보다 너는 왜 그렇게까지 문을 부쉈니? 남편은. 그리고 아내는 왜 그렇게까지 방으로 들어갔니?를 얘기해 보면 생각보다 둘 사이에 정말 사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조금 화가 났었대요, 여자가. 그러니까 이주 여성이 화가 났는데 남편한테 그걸 표현을 못 하겠더래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삐졌대요. 근데 삐져서 이렇게 있었는데 남편이 화를 내더래요. 그러면서 이런 어떤 사소한 것에 오는 그런 역동이 되게 심각한데요. 사실 뭐 이런 것들이 사소한 것에 풀어주면 참 좋은데 생각보다 이주 여성이 손을 뻗거나 뭐 해결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한 욕구를 쓰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둘 사이에 이런 고립들과 갈등들이 있으면서 이혼하고 싶다. 내가 정말 이 사람하고 살기가 어렵다. 폭력도 있고 학대도 있고 이러니까 살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할 때 생각보다 이혼을 하고 싶지만 아이도 낳고 그런데 국적도 없고 이혼을 하면 본국으로 추방을 돼야 되니까 생각보다 이혼을 하지 못하고 참고 그냥 살아가는 꾹꾹 그런 눌러 모습이 사는 살아야 네, 되는 많이 거.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현재. 말 안 통한다는 게 의원님 진짜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언어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뭐 이렇게 표정이라든가 몸짓이가 이런 건데 그걸 서로 한 번씩 오해하기 시작하면 진짜 밑도 끝도 없이 계속 꼬일 것 같은 상황이 되겠네요. 예,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언어의 장애로 인한 대화 단절, 소통 부재는 정말 늘상 일어나는 일 같이 보이는데요. 어쨌든 간에 소통은 서로 이해를 전제로 하는데 뭐 일반적인 부부간에도 그 소통이 안 되면 서로 이제 무관심이 되는 그럼요. 건데요. 이주 결혼 여성의 경우에는 이제 무시, 이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또 이주 여성에 대한 본국의 문화적 이해도 부족할 뿐더러 또 그 이주 여성에 대해서 한국 문화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그것대로 행동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아주 갈등만 깊어지겠네 서로. 기준 자체가 흐트러지면서 갈등이 더 심각해지는 것이죠. 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제가 이제 귀에 들어오는 게 그렇게 이제 혼자 자기 닥달을 하고 또 말이 잘 안 통해도 뭐 수다를 떨면서 풀면 좋은데 그게 안 되는 분들은 이제 우울감 네. 같은 것도 많이 느낀다고 하셨잖아요. 네. 송 대표님 이 우울감을 그렇게 호소하는 이주 여성분 좀 많이 있나요? 네, 꽤나 많습니다. 지금 뭐 통계 자료에 보면은 결혼 이주 여성들 중에 3분 중에 1분이 우울감을 앓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이보다 더 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은 이 결혼 이주 여성의 우울감이라는 것은 주변에서 인지를 못합니다. 왜냐면 언어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죠. 거기서 그런 문제가 연결이 되는군요. 그래서 혼자만 이제 이상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뭐 밥 먹다가 뭐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안 나온다든가 또 개성을 지른다든가 또 아니면은 뭐 남편한테 갑자기 폭행을 행사하시는 분도 있어요. 가끔 가다가나.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뭐 주변에서 주변인들이 그것을 빨리 캐치하고 이걸 전문 상담 기관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주변인들이 그런 것을 인지를 못합니다. 이거 뭐 좀 뭔가 마음이 변하는가 보다 오해를 하는 거죠. 또 엉뚱한 네. 방법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혼 이주 여성들의 우울감은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예상보다도 더 많다고 봐요. 네. 사실 이주 여성분들 우울감 이런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온 게 의원님 이게 말도 안 통한데 이게 우울감까지 사실 우울증은 병이잖아요. 분명히 단순한 네. 감정이 아니라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분까지도 나온다면서요. 네. 그 작년이죠. 2018년 5월에 한국에서 한 10년 동안 거주했던 우리 결혼 이주 여성이 자살을 한 예.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 경우는 그래도 다행스럽게 한 3년 동안 우울증 약도 복용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어찌나 그 우울증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노출됐으면 이 우울증으로 인한 이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발생했을까 이런 생각인데요. 우선은 우울증 스트레스라는 것이 발견이 잘 안 되죠. 이게 우울증 스트레스라는 걸 잘 모르는 거죠. 그게 심각성도 잘 모르기 때문에 요새 최근에 그래도 우울증 약들이 좋은 약들이 많이 발견이 돼서 의사한테 찾아가면 대체적으로 그 약으로 이제 꼭 고쳐보겠다라고 하는 생각만 하면 고쳐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결혼 이주 여성의 경우에는 정말 그 약을 먹어도 도저히 그것을 해소할 수 없는 조건과 환경이 그대로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까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 이제 치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도 갖고 또 치료하게 하는 과정에서 결혼 이주 여성들에게 그것을 좀 조건과 환경을 바꿔줄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 사회가 이제 단순하게 그냥 스트레스 장애라든지 우울증을 그냥 자연스러운 걸로 넘겨버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이에 대한 대처를 하는 그런 의지, 개입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이주 여성과 관련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주 여성분들의 어떤 정신적 불안감 또 우울증까지 연결되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왜 중요한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엔 이분들이 이제 가정의 아내이고 또 어머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안에서 이주 여성이 이런 식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흔들리면 가족들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법을 바꾸는 건 정말 빨라요. 그런데 문화 정서를 바꾸는 건 정말 많은 시간이 요구가 된다라는 것을 현장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주 여성들의 이런 그 불안도라든가 어려움은 사실은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전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주 여성들이 그 갑갑함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견디며 살고 있지만 자녀들 대해서만큼은 적어도 이 부분들이 이제 그 전수가 되지 않도록 사회적인 노력은 매우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이 문제를 이제 실장님과 여쭤본 게 이게 아무래도 가족에 대한 영향에 대한 것이 좀 궁금했던 거예요. 실장님 이제 여성이 이런 식으로 우울감에 빠졌을 때 주변 사람들 특히 아이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심각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제 부모가 이제 대부분 우울하면 이제 무기력하면서 모든 맥락에서 자녀에게 어떤 그 의지를 발휘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이 낮아지고 그리고 자기 안에 어떤 것들을 하고 싶은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제 부모의 상태가 무기력하기 때문에 아이를 내가 도울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과 현상들이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는 부모와 아이가 어떤 정서적인 유대감이 잘 연결이 돼야지 생각보다 심리적인 안정을 취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부모 자신이 너무 불안하고 어려운 그런 자존감이 낮은 상태가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부모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눈을 이렇게 갖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의 그런 심리적인 그런 상태와 자존감이 낮은 그런 모습들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수 있습니다. 네.
송 대표님도 아까 이제 다문화 아이들 만나면 네. 좀 많이 자존감 낮다는 얘기를 아까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어머니 이주 여성의 우울감이나 그런 자존감 낮은 부분들이 전달이 되는 것들도 많이 느끼시겠네요. 아, 그럼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다문화 가정, 일부 다문화 가정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또 이주 배경 중도 입국 가정에는 뭐 경제적으로 정말 어렵고요,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맞벌이 부부라든가 뭐 이런 가정들이 많다 보니까 아이들이 거의 방임 방치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혼자서 밥 먹고 뭐 혼자서 놀고 또 혼자서 자유롭게 이렇게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집중력이 떨어지고 또 집중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산만해지고 산만하니까 주변인들로부터 자꾸 누군가로부터 터치를 받게 되고 그래서 아이들이 이 공부를 못하는 이유도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공부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자꾸 고립돼 가고 소외되어 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임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보면. 네. 네. 좀 그런 상황에 놓인 아이들이 좀 많이 있나 봐요, 그렇죠? 네. 예. 생각보다 이제 아이들이 보통 이제 유치원 다닐 때만 해도 엄마를 굉장히 많이 따르고 그리고 엄마에 대해서 뭐 우리 엄마가 좀 다르다는 거를 크게 뭐 드러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내적으로 조금 어릴 갈등이 때는? 예. 있지만 근데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아이들이 창간 수업을 하거나 또는 이제 부모가 이제 학교에 방문을 했을 때 생각보다 내가 우리 엄마가 다르구나라는 걸 인식해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오는 어떤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어요. 너희 엄마는 뭐 베트남이야? 어디서 왔어? 좀 다르네라는 어떤 인식을 통해서 아이들이 엄마에 대한 적대감이 표현이 되면서 굉장히 엄마를 불편해하면서 엄마에 대한 거리감과 우리 엄마 때문에 내가 이런 놀림을 받아라는 어떤 그런 구조로 자꾸 형성이 되면서 아이들이 생각보다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르구나라는 것에 나는 그러면서 나에 대해서 좀 숨기게 되고 그러면서 소극적이면서 그 아이 친구 또래와의 관계 속에서도 이런 어려움을 겪고 우리 집에 친구를 방문하거나 친구를 데리고 오거나 이런 부분들도 점점 줄어들면서 아이들이 관계를 맺어가는 부분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예. 의원님 이게 생각보다 이 어머님의 갈등이 아이들에게 넘어가고 또 아이들이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어머님으로 받는 불안이라는 것도 있고 본인이 느낄 때 또 적응을 못해서 하는 그런 불안들도 있고 굉장히 심리적으로 많은 감정들이 좀 섞여 있을 것 같은데 의원님 아이들이 좀 가장 좀 힘들어하는 그런 감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이주민 건강협회에서 한 조사한 아주 그 주목될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 거기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의 가장 특징적인 첫 번째는 불안 증상. 불안 증상이요. 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잉 행동, 또 애착 문제, 언어 발달 지연, 우울증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지수가 뒤를 이었는데요. 어떤 다문화 청소년이 가정 안팎에서 심리적, 정서적인 지원을 적절하게 받지 못해가지고 이제는 신체적 질환뿐 아니라 정신 건강 측면에서도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이것이 일반화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수들입니다. 불안감, 우울감 이런 것들이 참 많네요. 많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면. 네. 이주 여성들이 처음에 한국에 올 때 정말 고속도로에서 멋지게 이렇게 그 자동차를 타고 달리는 그런 꿈을 꾸면서 오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사실은 기쁠 것이 별로 없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오면서 어려운데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다녀와서도 이런 거 부적응, 학습 부적응 이러한 것을 이제 어쨌든 엄마로부터 이렇게 그 감정이라는 것을 이제 전달받고 학교 생활도 하면서 학습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도 왠지 기가 죽고 뭔가 언어적인 부분에서도 내가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떨어지고 조금 전에 그 경제적인 부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일반 아이들에 비해서 뭐 학습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학원을 다닌다라든가 사실 이런 걸 선택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예.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엄마에 대한 창피함을 갖게 되죠. 자기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엄마에 대한 창피함을 갖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 다름을 정말 좋은 장점으로 우리가 꽃 피워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정말 좋은 선생님을 만났을 때는 너가 이 다름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큰 장점이 있는지 몰라. 이 한마디에 우리 아이들이 이러한 것을 극복해내는 또 힘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그러게요. 네. 아, 근데 송 대표님, 우리 좀 많이 달라졌다라고 믿고 싶은데 아직도 아이들이 느끼기에는 그 차별적인 시선들을 많이 느끼나 봐요. 아, 그럼요. 무엇보다도 제가 늘 주창하는 것이 뭐냐면은 피부색은 없다. 피부색은 예. 근데 아직 우리 사회는 피부색이 존재해서 예. 나와 다르면은 시선거리가 되고 또 아이들 세계에서는 놀림거리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가장 많은 것 같고요. 저희들 센터에 오는 그 방글라데시 다문화 가정의 여학생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보기에는 피부색이 진짜 별 이렇게 차이가 안 나요. 약간 그냥 이렇게 뭐 시골에 있는 아이 같이 약간 얼굴이 약간 조금 가무잡잡하다 이런 정도인데 본인은 그것을 굉장히 크게 의식하는 것 같아요. 아이 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지하철이나 이제 대중교통 버스를 이용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상당한 강박관념을 가지고 이 아이들이 저희 센터에 올 때 보면은 얼굴에 무슨 화장을 했는지 모르지만 오히려 하얗게 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네. 근데 오히려 내가 보기에는 그것이 더 눈에 띄고 안 쳐다보려고 그래도 오히려 한 번 더 쳐다보는 그런 현상인데 네. 아이들은 그걸 감추고 싶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만큼 아이들이 그 피부색이나 그런 데 대해서 아이들이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하게 듭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들 중에서도 특히 그 이주 배경 청소년들이 유난히 좀 심한 편이라면서요, 신 회장님. 그렇죠. 그 이주 배경이 이제 다양하잖아요. 네. 이제 각 나라에서 이제 들어올 뿐만 아니라 배경 자체가 이제 엄마의 전 남편과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 아, 지금 그러니까 현재 한국인 아버지가 아니고. 보통 이제 이주 배경 아이들이라고 하는 게 외국에서 태어나서 이제 한국으로 온 거죠. 네, 예. 네, 그러니까 전처 또는 전부의 이제 그 아. 자녀들이 좀 대부분 많이 오는 편이죠. 예. 재혼 가정에서. 그런데 처음에 올 때는 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정말로 한국이라는 곳, 그 뭐 아이돌, 예. 굉장히 이렇게 생동감을 갖고 아, 입국을 해요. 예. 근데 와서 딱 보니까 내가 학교를 다녀야 하고 언어적인 장벽에 부딪혀 있고 또 우리 엄마의 한국에서의 생활이 정말 찬란한 줄 알았는데 실제로 와서 보니까 내가 확인한 바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어떤 부분에서는 약간 우리 엄마의 그런 삶의 환경에서 비참함을 아이들이 느끼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그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은 갈등과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모들께 꼭 말씀드리는 건 그래요. 자녀가 엄마의 지금 심리 정서를 뛰어넘기 어렵습니다. 제발 아이들이 오기 전에 한국의 지금의 상황을 꼭 얘기를 해서 아이가 선택할 수 있고 아 내가 이러한 어려움이 있겠구나. 무조건 아이돌이 춤추는 천국이 아니야. 정말 어려움도 존재할 수 있어. 또 엄마는 생각보다 많은 고생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좀 이러한 그 자녀와 여기 그 한국에 있는 이제 아버지, 양 아버지겠지만 아버지와 엄마의 그런 그 준비되어 있는 것, 또 아이는 아이 나름대로 준비하는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렇지 않았을 때 아이들이 겪어야 할 이 어려운 심리적인 그런 혼란은 굉장히 깊고 큽니다. 그러게요. 김 소장님 진짜 이게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네. 어머니나 아버지가 이주를 하는 바람에 네. 따라온 거고 또 이 네. 땅에서 태어났으면 모르겠는데 아까 이제 물론 태어난 아이들도 어렵다고 했지만 이렇게 옮겨온 아이들은 더 심리적으로 불안하겠어요. 네. 뭐 여러 대상들이 있지만 사실은 이주 배경 청소년 또는 중도 입국 청소년이라고 하는데 이 친구들이 겪는 그런 어떤 고통은 생각보다 큽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릴 때 신 회장님 말씀하셨듯이 부모를 어릴 때
떠나 보냈어요. 일하러 가는 엄마를 경험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사춘기를 겪으면서 아이들이 할머니랑 살다가 할머니가 도저히 내가 못 키우겠다. 생각보다 갈등이 있고 그 사춘기를 겪으면서 이렇게 보내는 경우 또는 할머니가 돌아가신 경우 뭐 이런 경우로 인해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아이들은 그런 극심한 어떤 공포와 어려움을 겪는데 네. 일차적으로 엄마와 어릴 때 헤어졌기 때문에 정서적인 변이 일단 단절이 돼 있어요. 예. 그리고 새아빠가 말씀하신 것처럼 새아빠가 있고 그런 구조는 아이들에게 굉장히 어려움을 주고 있고 그런데 아이들이 학교에 갔을 때 전혀 언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학교가 나오긴 했는데 그런데 이런 어떤 어려움은 제가 이제 중도 입국 청소년을 이렇게 만나서 한번 상담을 진행해 봤는데 온 지 한 2주 정도 된 것 같아요. 통역을 진행해서 같이 상담을 했을 때 생각보다 그 곳이 너무너무 깨끗하고 좋대요. 근데 고향시였는데 이곳은 너무 깨끗하고 좋대요. 그런데 도시는 화려하고 불빛은 반짝이고 사람들은 많이 지나다니지만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대요. 그냥 나는 이 모든 거와 상관이 없고 나 혼자 그냥 사막에 그냥 뚝 떨어져 있는 느낌이지 아무도 내 옆에 누구도 있지 않는 느낌이 든다고 굉장히 무섭고 공포스럽다고 고향에 가고 싶다고 이런 것 어떤 같아요. 표현을 하더라고요. 너무 여기서 나서 안타까웠습니다.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정말 네, 겪는 네, 어려움이 네. 있다면 어릴수록 그게 네. 클 것 같은데 의원님 그러다 보면 그런 네. 친구들이 좀 털어놓은 사례 네. 이런 것들도 현황이 좀 나오고 있죠. 예, 무지개 청소년 센터에서 생산한 이주 배경 청소년 상담 내용 현황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예. 거기 이제 2014년에 1,700여 건에서 2017년에 3,70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었어요. 3년 동안 한 2.5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 상담 그 건수를 보니까 대인 관계가 가장 문제가 많았고 그 다음이 이제 정신 건강 문제 그리고 학업 진로 문제가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돼 있어요. 이주 배경 청소년은 이주와 청소년 이게 그렇죠. 약한 고리들이 다 네. 공존돼 있는 아주 일반 정체성 혼란이나 기타 이주 청소년들에게 올 수 있는 그 경우의 2배가 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이제 드러난 거죠. 그래서 이주 배경 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조치가 상담이 또 그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 대표는 진짜 우리 그냥 멀쩡하게 사춘기 겪는 아이들도 너무너무 힘들어하는데 부모들도 힘들고 이주배경 청소년들은 진짜 심각할 수밖에 없겠네요. 진짜 우리 사회가 가장 먼저 품고 관심을 가장 많이 가져야 될 그 부류가 이주 배경 중도 입국 아동 청소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희들 센터에 와서 이렇게 하소연하는 그 상처들을 보면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기관 단체나 학교에서 오히려 많은 상처를 받고 오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학생들이 상처를 받는 이유는 특히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태어났고 나는 한국 국적이고 한국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엄마가 베트남 분이라고 해서 자꾸 앞에다 호칭을 베트남 누구누구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태국 누구누구 이렇게 부를 때 누구누구 나와 이렇게 이제 부르니까 아이고 학교에서 그렇게 불렀어. 그렇죠. 근데 그래서 그 기관 종사자들이나 이렇게 교육계에는 정말 다문화 인식 개선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이들에게는 그 심리적인 문제가 많이 내재돼 있어서 이 학생들이 정말 럭비공 같습니다. 이것이 계속 눌리고 쌓였을 때야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고 그리고 우리 사회는 뭐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꼭 사회에 표면적으로 뭔가 사건 사고가 일어나야만이 그때서 이제 이렇게 막 이렇게 뭐 법안을 있다, 만들고 예. 또 뭘 하고 이러는데 그 전에 진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저는 이제 이주 배경 중도 입국 청소년들을 볼 때마다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참 뼈 아프고 가슴 아픈 얘기인데 그 미국에서 대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 난 사건이 있습니다. 예. 32명이라는 정말 그 아까운 목숨을 앗아간 그런 그 범인이 한국계입니다. 네. 미국에서 보면은 이주 배경 중도 입국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님들의 손에 이끌려서 8살 때 네. 이주한 그 학생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우리 사회가 정말 이주 배경 중도 입국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진짜 시급합니다. 지금. 오늘 이제 참 미주민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불안감들, 심리적인 부분들, 특히 이제 이주 여성들 그리고 이주 여성들이 아이들에게까지 그 불안감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전이되기도 하고 또 아이들만이 겪는 어떤 독자적인 어떤 어려움도 있고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눠봤는데요. 마무리로 이게 이주민들이 앞으로 이거 심리적으로 어떻게 하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혹시 이제 주변에서 우리가 어떤 지원을 할 수 있을지에 관해서 한 말씀씩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말씀을 해주실까요? 뭐 회장님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아, 네. 저는 이제 의원님이 계시니까요. 이제 제안 부탁. 하나 말씀드리면서 네. 이주 여성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주민 여러분, 그리고 이주 여성 여러분, 또 우리 자녀 여러분,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여러분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방송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그 여러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든지 여러분들이 갑갑함이 있거나 그럴 때는 학교 선생님을 찾아도 좋고요. 또 각 지역에 있는 그 지자체마다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가 있고 또 건강가정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 찾아가셔서 나를 좀 얘기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의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예. 이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려면 정말로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인식에 개선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법이 사실은 이제 국가 그 의무 교육으로 되어 있어요. 어느 직장이든지. 그래서 저는 우리 함께 살기 운동으로 다문화 교육도 이렇게 의무 교육화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누군가가 외국인이어서 무시를 당하고 언어가 부족해서 무시당하는 일 없이 함께 손잡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인식의 확장을 할 수 있도록 의원님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다른 분들도 의원님께 부탁하실지 모르니까 우리 의원님 말씀 제일 마지막에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소장님 마지막 말씀, 네. 마무리 말씀해 주실까요? 네. 생각보다 이제 다문화인들에 대한 뭐 다문화 센터나 여러 가지 지원들이 있는데요. 이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존중하는 자아 존중감을 좀 높이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들이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마음이라는 건 사실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여지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면이 있는데 마음은 정서인데 생각보다 정서적인 어떤 지지와 이런 마음을 잘 들여다보고 마음을 표현하고 그래서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그래서 나의 심리 상태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자기가 자기를 인지하고 그리고 자기가 자기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생각보다 자아 존중감도 높아지고 그리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처할 수 있는 해결 능력이 커질 거라고 보는데요. 저도 의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심리적인 부분에 대한 지원이 사실 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한국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생활에 나가는 게 사실 기초가 돼야 될 부분이 먼저기 때문에 그런 뭐 이런 지원들은 좀 많이 확대가 되긴 했지만 심리적인 지원이나 그런 어려움들에 대해서 사실 지원이 없어서 저도 좀 무료로 좀 진행하다가 사실 조금 한계를 느꼈던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앞으로는 뭐 심리적인 지원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좀 지원이 된다면 이주 여성들이 한국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더 힘을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육체적인 지원뿐만이 아니라 이제 경제적, 물질적 지원뿐만 아니라 사실은 마음이 더 중요할 수도 네. 있으니까요. 네. 예. 또 우리 송 대표님께서 어떤 네, 말씀 결혼 주실까요? 이주 여성의 가정 문제는 뭐 바로 자녀들의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그 자녀들을 또 안전하게 잘 양육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저는 뭐 다문화 가정이나 일반 가정이나 부부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부부가 정말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스킨십도 자주 하고 많은 대화도 나누고
가족 관계를 좀 돈독하게 하면은 자녀들은 자기 나이 또래에 따라서 성장 발달 단계에 따라서 잘 성장한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우리 의원님한테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지금 뭐 다문화 가족 지원법, 이주 노동자의 고용 안정법이라든가 또 여러 뭐 제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이런 것이 있지만은 정신건강 보건에 대해서는 정말 소외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또 국민의 한정에서만 또 돼 있고, 그러니까 외국인 국적을 한국인 국적을 따지 못한 외국인은 완전 소외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법과 제도도 아마 의원님께서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의원님 뭐 청원이 쏟아지는 분이 마지막으로 이제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또 의원님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으시면 함께 정리 좀 해주시죠. 예, 이제 이주민은 이 사회의 뭐 진정한 구성원 중에 하나이죠. 그러니까 이 사회가 이주민 없이는 굴러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일체감. 그래서 이 사회가 이 수용력을 더 넓게 발휘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이주민에 대한 것이 차별적 단계 속에서 있고, 그래서 우리 이주 가정 또는 청소년들이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떤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그거는 우리 사회 속에 남아있는 그런 아직 차별적 생각들, 냉대하는 마음들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원인이 돼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기초로 해서 이제 이주민과 같은 동일한 일체감이 있는 사회 속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 체계도 국민과 이주민을 달리하는 법 체계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보고 또 땜질 방식으로 그야말로 도움 주기 방식보다는 일체감 있는 사회 구성 요소로서 함께하는 이제 그런 원칙에서 시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 결국 모든 거는 다르게 대우하지 않는 거, 같이 대우하다라는 걸로 또 다 묶어지는 것으로 보이네요. 오늘 네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은 많은 이주민들이 겪는 심리적, 정서적인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눠봤는데요. 이주민들이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 안에 이 한국 사회의 편견, 혹시 차가운 태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않는지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사회 안에 살고 있는 이주민들을 돌본다는 것은 사실은요, 우리를 돌본다는 뜻입니다. 이주민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더불어 사는 건강한 사회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